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개미 털기 또 시작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역대급 기회가 눈앞에 왔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선물 시장 전부 다 그린라이트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다우가 0.2%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S&P 0.40입니다. 평소의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내일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0.42%. 뭐 나스닥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S&P가 0.40이면 자, 나스닥은 0.6, 0.7 정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약하죠. 그러나 0.4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이 전반적으로 메가네프스 7 주식들도 요즘 약하잖아요. 좀 약해지고 있는데 자, 아마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이 아주 또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70 붕괴되고 나서 68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일이 더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중남미에 있는 그 베네수엘라하고 몇 개 있거든요. 그 기름 생산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 어떤 제재를 뭐 이렇게 좀 제재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다행히 68불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이 있을 뿐이지 지금 대세는요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금리도 놀랍습니다. 지금 4.2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10년 물금리가 4.8까지 갔던 게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4.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10년 물금리가 4.4에서 꽤 머물러 있더니 4.5 근데 4.3, 4.2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많은 것을 함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10년 물금리 즉 기준금리는 지금 당장 못 내리더라도 10년 물금리 내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뭔가 지금 미국의 그 저성장 국면, 뭐 경기 침체가 뭐 심하게 가진 않지만 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내려가는 거죠.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0년 물금리가 4.2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만약에 4%대가 붕괴되면요. 이거는 굉장합니다. 나중에 이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이 어떤 삶에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지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와 매크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년 물금리가 갑자기 저렇게 빨리 떨어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죠. 자, 지금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10년 물금리가 왜 갑자기 4.8까지 갔던 게,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특별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테리프스, 관세라는 것은 물가 압박을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데 어떻게 10년 물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블룸버그에 지금 아주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채권에 투자하는 트레저리 인베스터가 현재 연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back to growth risk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back to growth risk, 성장 리스크에 대해서 연준이 다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느냐. 연준이 다시 한번 피벗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요. 지금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에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뭐 집값도 있고 다양한 게 이제 존재하는데 너무 안 떨어지니까 결국 이거 우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된다. 사실 이들의 관심은 이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마지막 부분의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느냐. 초록색으로 별표까지 쳤죠. Slowing Economic Growth라는 거예요. 이제
경제 성장이 다시 뭔가 느려지고 있다. 이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피벗이거든요. 자, 원래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이 내려오기 전에 연준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성장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자, 미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건데, 자,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높은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유지했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경제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금리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혹시나 바닥을 칠까봐. 그리고 호주도 내렸죠. 뉴질랜드도 내리죠. 지금 안 내리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좀 뭐랄까 선진국 경제에 있는 나라들은요. 지금 다급하게 다들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라고 하는 건요. 이 일종의 불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왜 불을 붙이면은 불이 완전히 끄지면 안 되잖아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요. 다시 붙이려면 힘들죠. 그래서 숯불에 불이 남아있을 때 또 나무를 넣어서 계속해서 불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 이러면 경제가 쭉 눌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일본식으로. 근데 지금 연준의 피벗이 있는 거예요. 스티키 인플레이션 이거 잡으려다가 경제가 완전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의 관세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지금 외통수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 연준이 피벗을 한다? 이거는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안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경기가 침체로 가니까. 경기 침체로 간단 말은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스티키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매크로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피벗을 한다, 다시. 그러면 금리 내려가겠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미리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제 이 분위기가 지금 6 straight session입니다. 6번째 세션 연속으로 이 분위기가 현재 10년물 금리를요, 가장 이 낮은 레벨로 최근 들어서 밀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 분석은요, 10년물 금리가 아마도 4% 아래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 아래 떨어지면요, 성장주들, 오히려 주식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매입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테슬라 주가가 막 떨어지고 한번 폭락할 때 막 미친 듯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굉장히 역대급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눈앞에 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전체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가는요 항상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주식은 더 무섭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이건 이미 우리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떨어지는 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1도 걱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알고 있다라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가가 뭐 400대에 산 사람들이 지금 뭐 300대가 붕괴되고 300이 붕괴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을 텐데 붕괴되니까 겁나죠. 근데 여러분 다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 지금 이 매크로적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1부 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때 또 다뤄보지 못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젠슨왕이 이 현재 그 AI 지금 변화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 AI의 진보로 인해서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칩에 지금 뭐 이 생산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엔비디아의 과정이요, 라이트 스피드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지금 현재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영역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빛의 속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그 우리가 현재 AI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대부가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낄 때에 지금 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은 모든 회사들이 AI에 투자할 때에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투자건 소프트웨어 투자건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칩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칩이 주문이 들어온 영역을 보니까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의 발전, 변화가 이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빛을 보는 순간 그게 바로 눈앞에 온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가 인식하는 순간 벌써 오랜 거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현재 산업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한 많은 산업적인 영역들이 인공지능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도 보면요,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큰 막대 그래프 두 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이거는 지금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란색으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은 last 7 quarter입니다. 야, 여러분, 지금 1 quarter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지금 4 quarters 하면은 1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채 안 되는 지금 가운데 현재 얼마를 벌었냐면요, 지난 한 1년 하고도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184조 원 가까이를 그냥 매출로 벌어들입니다. 근데요, 오른쪽 거 보세요. 167조 원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지난 97 쿼터입니다. 그러니까 4로 나누면은 이게 지금 20년이잖아요, 거의. 4, 2, 8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걸로 나누면요, 거의 20년 가까이 벌어들인 게 167조 원인데, 최근에 그냥 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그거보다 더 많은 18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보다 최근에 2년이 더 미친 속도로 매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요, 최근에 미친 속도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계속 빛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는요, 계속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가 오늘 별로 못 올랐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 딥시크랄지 경쟁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자금이나 돈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지금 이걸 보면요, 지난 2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속도라는 게 어마무시할 겁니다. 성장 속도가요. 그래서 좋고요. 이런 걸 보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고 로보택시가 나오고 이게 가미가 되면요, 지난번 이 자동차로 성장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 속도가 테슬라도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도 지금 떨어지는 건 인생 기회, 역대급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온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읽어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국방비를 그동안 원조하고 지원했던 거 이제 우리가 다 줄여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국방비를 이제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럽은요, 미국이 발을 빼면서 본인들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밀어 넣어서 이제 이 국방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전체의 국방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나토도 있지 않습니까? 나토 같은 경우도요, 미국이 나토, 야, 니네가 뭐 25%씩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그냥 투자적 관점에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국방비에 있어서 나가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군대 파견이랄지 독일의 파견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파병한 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계속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에서도 미국이 야, 니네가 감당하는 우리 발 뺀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굳이 나토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나토는요,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크게 보면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를 좋게 해버리면 그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냥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러시아하고 그냥 관계 좋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기업적으로 논리만 가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은 이제 윤리적 이슈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투자적 관점에서만 본다면요, 이 미국이 국방비를요, 아주 역대급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용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막 흥청망청 돈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다 줄여 나가요. 여기 보십시오. 외부에 나가는, 전 세계에 나가는 돈 줄이죠. 국방비가. 그리고 국방부 안에서도 인력을 감축한다 그랬잖아요. 국방비 자체를 줄인 거예요. 미국을 위한 것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도지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지금 토대가 다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재정 적자가 건전하게 계속 바뀌어가면요, 이거는 미국의 크레딧이 회복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랄지 떨어지는 거 있죠.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건요, 미국 투자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니까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온 분들 있죠.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400불대에 진입한 분들, 혹은 300달러 후반대에 진입한 분들이 거의 지금 멘탈이 나가는, 그러면서 지금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오래된 투자자들은요, 이미 100달러 초반을 지나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오다 보니까, 자, 그때 사실은 많이 줍줍하면서 지금 굉장히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폭락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테슬라 투자를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만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글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코노믹스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제가 늘 하던 얘기를 또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If you are true long-term Tesla investor, 자, 정말 테슬라의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자, you believed in it when the stock was over $400라고 합니다. 자, 장기 투자자가 최근에 400달러 주가를 돌파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 정도 갈 거라고 믿었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480달러 가고 470달러 최근에 찍을 때에 역시 내 안목이 옳았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잘 됐을 때죠.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no complain해요. 전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이상 넘어갔을 때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주식이라고 믿었다라면요,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하려 보면요, You should be even more excited at $300.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대로 떨어졌을 때에 아주 더 흥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흥분해야 됩니까? 왜 익사이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480달러, 470달러 갈 수 있는 주식인데 300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줍줍하기 좋은 찬스 아닌가요? 더 싸게 내가 더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if it enters $200, 자, 200달러대로 떨어졌을 때, 지금 300달러대가 오늘 무너졌죠. 그러면서 290까지, 280대까지 밀려왔거든요. 200달러대까지도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죠. 아주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That is like walking into your favorite store. 이거는 마치 200달러대로 진입하면요, 테슬라의 찐 장기 투자자라면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 막 이 전자제품 파는데 한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지금은 뭐 옷가게도 흥미없고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마치 옛날에 한때 제가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가는 거 좋아했던 그거 같은 건데, 미국에 베스트 바이라고 있거든요. 베스트 바이. 한국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삼성 뭐 핸드폰 가게랄지 삼성 뭐 이 제품들 전자제품 파는 곳에 한국에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베스트 바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 그런 데 가면요 핸드폰 최신 거 뭐 아이폰도 보고 삼성 거도 보고 막 이것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요 갔는데 애플의 아이패드가 갑자기 $200, $300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핸드폰을요, 스마트폰 가장 최신 거를 몇백 달러씩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200대에 진입했다? 이거는, it is like walking into your favorite store. 정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옷가게 있죠. 아니면 샤넬 가방, 명품백 가방 있죠. 명품 가방이 막 파는 데 갔더니 $500, $1000씩 막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빨리 이렇게 할인하는데 사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찐 장기 투자자라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세일하고 있다면 막 줍줍해야 되는 건데 역대급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파란색으로 하려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찐 투자자, 장기 투자자라면요. 제너레이셔널 컴퍼니입니다. 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정말 이 한 세기, 뭐 몇십 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don't just stop being grea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because the stock price move fluctuate, 주식의 변화, 주가의 변동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지금처럼 주가가 막 출렁거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이 위대함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 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테슬라를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주가의 변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테슬라 장기 투자할 거면요, 제가 항상 2030년을 보고 그때까지 그냥 미친 듯이 떨어져 주면 더 사모으고 또 사모으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전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2030년도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400대 진입했다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300로 떨어지니까 징징대다가 이제 $200대 오니까 완전 멘탈이 붕괴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내던져야 된다. 빨리 떠나는 것이 뭐 지혜로운 거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막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2030년까지 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제가 주말에 투자 철학 계속 얘기해 드릴 때에 $12에 샀던 주식이 $2까지 떨어지는 그 여러분 이 유명한 우리 투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큰 돈을 벌게 되죠. 그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용기 내서 더 바이 더 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understand what you own,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갖고 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쯤에 테슬라가 어떤 일을 할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히려 용기 내 더 사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왜 징징됩니까? 그냥 뭐 손가락만 빨고 있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다 올라가요. 여러분 역대급 전설적인 투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벌어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사팔사팔 한다고 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요, 나중에 다 큰 돈이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벌어요. 근데 지금 뭐 차트 분석가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큰 돈 벌 것 같아요? 실제로 돈 못 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차트쟁이들 제법 있다고요. 월가에서 일했던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요, 진짜 돈 못 벌었어요. 월급으로만 돈을 벌고 있어요. 주식 투자로, 장기 투자로 진짜 버는 사람들은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잔머리보다는요, 정말 그냥 나는 이 기업 좋아 하고 길게 보유한 사람들이 잊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빵 터지는 거예요. 큰 자산이 돼버렸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잔머리 굴려 머리 잘 써가지고 큰 돈 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Buy the 욕하고 있죠. F 쓰면서 buy the dip 하라는 거예요. buy the dip이요. 그냥 지금 사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요, 떨어졌을 때 사라는 거죠. Even if it keeps on dipping, 계속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줍줍 찬스라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the best days are still ahead. We are seeing right now. 결국 엄청난 최고의 날은 앞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앞에요. 결국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 이 떨어지는 게요, 찬스인 거죠. 저도 오늘 이 $300 붕괴되니까요, 오랜만에 저는 지금 사고 싶은 주식이 몇 개가 또 있거든요. 더 수량을 넣을 저는 테슬라가 충분하니까. 근데 이거는 $300 붕괴되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를 모아두고 갖고 있는 건데, 항상 그걸로 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뭐 또 5,000불 쪽에서 또 사게 되는 거고,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좋은 찬스니까요, 역대급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뭐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고 또 뭐 유럽에 적들이 많아서 그렇고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언론들의 지금 여러분 과도한 그런 보도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이 유럽에서의 40%대 떨어졌다는 거, 생산량이 딜리버리 양이요. 중국도 40%대 떨어졌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게 오스본 이펙트라는 거야. 이 오스본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게리 블랙도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Refresh the Model Y. 지금 새로 나온 모델 Y가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출시되는 것과 미리 이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현재 이 인벤토리죠.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자동차가 늘 생산하면 보유가 되는데 이 옛날 버전은 생산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뉴 모델 Y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 중간에 비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지금 뭐 한두 달, 이 1분기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신차가 나올 것 같으면 구형을 안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스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밀에 붙이고 나오는 날짜도 비밀에 붙여서 사람들이 어찌됐건 옛날 버전을 계속 팔아치워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스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중국에서. 둘 다가 40%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개월 뒤면요, 숫자를 나중에 보세요. 정상적으로 다 올라올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모델 3를 판매를 보면 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모델 Y가 안 팔리니까 지금 안 팔리니까 못 파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갔으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 머스크가 소위 말해 정치에 개입해서 뭐 머스크의 적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언론에 과한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브랜드 테인트죠. 그 테슬라의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이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정치적으로 공화당 쪽에 붙다 보니까 뭐 이쪽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덜 사게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브랜드가 가치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부분은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리 블랙도 이거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려 보게 되면 hard to know if the letters temporary. 본인은 지금 뭐라고 믿냐면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브랜드의 뭐 이미지가 좀 깎였다라는 건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거야. 왜냐 지금 머스크가 아무래도 정치 일선에 서서 막
이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있잖아요. 이 효율화시키다 보면 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적들이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막 해고하고 이러니까 막 뭐 테슬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밴들리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너무 과하게 되는 건요. 언론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언론들이 과하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도지가 너무 과한 개혁을 해서 그렇다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지 보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머스크가 너 자꾸 그러면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테슬라 차 안 팔려 이러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머스크가 바보예요? 일론 머스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머스크가 그러면도 계속 강력하게 이제 해 나가고 있죠. 결국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도지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돌려줄 거예요. 미국 국민들에게 5천 불씩도 돌려줄 수 있고 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재정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아져요. 거기다 금리도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주머니에 돈도 꽂아줄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와 머스크 역시 내가 몰라봤구나. 머스크가 짱이야.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여러분 국민들은 결국은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요 좀 데미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건 그런 다른 정치적이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미미하고 오스본 이펙트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다 복귀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 언론들의 과한 보도 때문에 뭐 테슬라가 안 팔린다, 너무 찬스 인생 기회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여러분 레거시 미디어들이랄지 언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여러분 기사를 보면 알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기사가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얀 보세요. 2월 1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2월 18일 날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쓴 건데 뭐라고 썼냐면요. 타이틀 보세요. Elon can seem to get full self-driving approved in China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어프로브를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2월 18일이니까 2월이 중간쯤 지났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이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기사를. 그래서 야,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 중국에서 통과 안 돼라고 했습니다. 이게 2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뒤에 지금 거의 뭐 25일날, 26일날 이틀 전에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쓰고 있잖아요. 자, 일주일 뒤에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레거시 미디어들, 언론들의 보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레거시 미디어들을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통과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아직도 통과 안 되고 한 3월쯤에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좀 늦어져 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기사들이요 계속 확대 재생산 되겠죠. 다른 언론들도 쓰고 또 쓰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언론들의 보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특히 이게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해낼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이제 저희 뭐 어머님이랄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뭐 나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런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서 막 그런 것들이 속아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언론들의 움직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일주일 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이 기자가 이렇게 쓰는 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아무튼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헛다리 짚고 있는 것 너무 많죠. 오스본 효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잘못된 보도 계속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흔들리는 투자들이 한둘입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나아간다면, 결국 지금 좋은 기회니까 길게 장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정교수였습니다.